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용익물권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자, 용익물권 보겠습니다. 자, 일단 312페이지 보시면은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일단 용익물권이라는 거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자,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네. 여기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 세문항 출제. 여기서. 자, 여기서 용하고 익이 사용수익이죠.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러니까 용익물권이라는 거는 사용권하고 수익권을 지배하는 물건들입니다. 처분은 못해, 처분은. 처분은 못해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수익하고. 그래서 요건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남의 거를 빌려 쓰는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 이 세 가지가 용익물권입니다. 세 가지. 자, 여기서 지상권하고 지역권 있죠? 요 두 가지. 요 두 개는 지로 시작하죠? 이 지가 땅지자예요. 땅지자. 객체가.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그 객체가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건물 빌리는 거, 토지 빌리는 거. 토지 빌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에서 건물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뭘로 시작하니까? 지로 시작하잖아요. 지. 객체가 토지예요. 그럼 전세는요? 전세는 객체가 뭐죠, 그러면? 얘는 토지 빌리는 거, 건물 빌리는 거. 부동산 빌리는 겁니다. 네? 전세권은 부동산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건물 전세뿐만 아니고 토지 전세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럼 토지를 빌린다는 건, 남의 토지를 빌린다는 건 지상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지역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전세로도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 반면에 건물을 빌려야 된다면 뭘로밖에 못 빌려? 전세로밖에 못 빌리는 거예요. 물권에서는요. 물권에서는. 물론 임차권도 있긴 해요. 임차권도. 임차권 해가지고 건물 빌릴 수 있죠.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채권이죠. 채권. 자, 그럼 순서대로 지상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토지가 등장하겠죠. 객체가 토지이기 때문에.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갑의 땅을 빌리는 겁니다. 땅 빌리는 거예요. 땅. 그럼 땅을 빌려야 되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계약을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을이 지상권자로 땅을 빌린다는 거예요. 이때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판단하세요, 빨리.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왜 해야 되죠? 계약했잖아요. 계약은 뭐죠, 계약은? 186조 법률 행위죠. 자, 한 번 더. 계약은 186조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자가 될 때는 등기해야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을이 지상권자로 등기하면, 자, 지상권자로 등기를 딱 마치시면은 그럼 이제 지상권자 되는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상권 취득한 것도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이라는 건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었잖아요. 지금은 발생이죠. 취득한 거. 그럼 을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그 원인이, 지금 지상권자 되려는 그 원인이 행위잖아요. 행위. 계약을 한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을이 지상권자가 됐으니까 땅을 갑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라는 거예요. 을. 그죠? 을.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뭐 나무 심어도 되고 농작물 경작해도 되지만 우리 시험에는 주로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지어도 돼요? 건물 지어도 돼요. 땅 빌렸으니까. 하지만 이 건물은 누가 신축한 건물이죠? 을이 신축했죠? 을이 신축. 자, 을이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건물주예요. 그래서 을은 건물을 빌렸어, 건물을 소유해. 건물 소유하죠, 소유자. 그러니까 을은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는 건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는 소유해 빌린 거야. 토지는 빌린 거죠.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상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 그 위에다 건물 짓고 건물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이 어디까지나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그 객체는 토지다라는 거를 먼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조문을 좀 보죠. 자, 먼저 313페이지에서 지금 279조 보시면은 지상권자는 토지에다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둘째 줄에 사용하는 권리. 이게 이제 용익물권이라는 거죠. 근데 건물을 사용해요? 토지를 사용해요? 토지 사용합니다. 토지. 그 토지에다가 쓰세요. 이게 객체예요. 이 토지가 지상권 객체입니다. 객체. 토지 사용. 근데 토지를 왜 쓰냐? 토지를 왜 쓰냐라고 물으신다면 첫째 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거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물 소유를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거? 토지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를 사용한다. 따라서 주인한테 빌린 건 지상물 빌린 거다, 토지 빌린 거다. 토지 빌린 거예요. 토지가 객체, 토지. 요게 객체라는 거죠. 요게 지상권의 객체, 토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상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문에 나와 있듯이 건물, 공작물, 수목이요. 건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수목이 됐든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지상물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땅을 빌리는 거.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에 이런 말 나와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남의 땅 빌린다는 겁니다.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토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토지 위에 지상물 없더라도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을이 토지를 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지었죠. 근데 건물이 부셔졌어요. 건물이 붕괴돼 버린 거죠. 이걸 멸실이라 그러죠. 건물 멸실. 자, 그러면 건물이 멸실됐기 때문에 지상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지상권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왜냐면 토지가 부셔졌으니까 건물이 부셔졌으니까. 건물이 부셔졌잖아요. 그럼 건물이 부셔졌으니까 을에 지상권이 없어져, 소유권이 없어져? 소유권이 없어지죠, 소유권이. 그럼 지상권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죠? 토지는 잘 있어서. 토지는 멸실 안 되고 가만히 잘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잘 있다는 거예요. 네, 부셔진 건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뒷문장에 이런 말 나오죠.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건물이 붕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입니다.
자, 디귿으로 내려갑니다. 지상권은 지상물과 운명을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상물의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 요거 조금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릴게요. 자, 밑으로 쭉. 밑에 동그라미 2번.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지료라는 건 토지 사용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의 사용 대가를 말한다. 그 지료가 성립 요소라고요? 성립 요소 아니라고요? 요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야, 지료 얼마로 할래? 지료 얼마로 해? 이 지료에 대해서 약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료 약정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상권 성립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가도 문제없이 지상권이 성립이 돼? 성립이 안 돼? 성립이 된다고요. 왜냐면 지료가 성립에 요소라서 요소가 아니라서 만약 요소가 맞으면 지료 약정 없으면 지상권 성립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요소가 아니어서 이거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죠. 맞나요? 네, 바로 그거죠. 예.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무상의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공짜 지상권.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315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먼저 내보 2번에 지상권 취득이 나옵니다. 자, 지상권은 첫 번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양과로 2번,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자, 지상권을 취득할 때. 여기서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의 원인 두 가지 갈래가 있었죠?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186조 법률행위요.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갈래가 뭐였어요? 187조.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고 혹은 규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유는 다양하겠죠. 일단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서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 자, 법률 규정, 지상권 뭐 상속 받을 수도 있고 경락 받을 수도 있고 판결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아니 선생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뭔가요? 조금 이따 만날 거예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그 단어만 보더라도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이거. 규정이죠? 법정이니까. 그럼 안 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맞잖아요. 왜 그런 거죠? 원래 법률 규정은 그런 거예요. 등기 없이 취득. 지난 시간에 했지요. 자, 근데 계약을 통해서 취득할 때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지. 등기해야지.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책을 써놓으신 거예요. 자, 특히 양과로 2번에 나오고 있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지상권의 취득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바로 이 법정지상권이야. 나중에 만납니다. 자, 이제 목차를 좀 잡고 차근차근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지상권부터 시작합니다. 지상권. 자, 지상권. 토지 사용하는 겁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에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지상권의 성질과 어떤 개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 이게 두 번째 파트에 나오고요. 그 세 번째로 좀 특수한 지상권들이 있습니다. 특수지상권. 특수한 거. 이 특수지상권 안에 아까 말씀드린 법정지상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존속기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은 설정 행위를 통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280조 보게 되면 280조 1항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지금 밑에서 1, 2, 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한보다 단축이 안 된다는 건 최소 이거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최단기라고 해요. 이런 걸 최장기라고 최단기라고. 최단기. 이런 걸 최단기라고 해요. 최단기. 최단 존속기간. 최소한도로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밑에 1호 보시면은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그리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그때는 최소 30년이에요. 30년 이상은 해주라 이 말이에요. 뭐를 소유할 때? 견고한 건물이요. 확인하세요. 견고한 건물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들이 다 견고한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보이세요? 수목이요. 맞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받았다. 그러면 최소 30년. 2호 내려가세요. 전호 이외 목 건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호라는 거는 1호 말하는 거죠. 1호에서 말했던 건물 이외 건물이 뭐예요? 쓰세요. 안 견고한 건물. 자, 1호에서 말했던 건물은 견고한 건물이었습니다. 맞아요. 2호는 그 외라고 돼 있잖아요. 안 견고하다고, 안 견고. 아니, 건물이 뭐 안 견고할 수도 있습니까? 목조 건물 같은 거. 목조 건물이나 초가집 같은 거. 안 견고하잖아요. 초가집 발로 차면 부셔지죠? 그래서 자, 이거는 15년이라고, 15년, 여기는. 자, 그리고 3호입니다, 3호.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이다. 그러면 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은 총 3가지죠, 지금. 30년, 15년, 5년이에요. 그렇죠? 자, 먼저 30년짜리. 30년짜리는 무슨 건물? 견고한 건물. 견고한 건물. 혹은 또 뭐를 소유할 때? 수목. 수목 소유 목적일 때가 30년이라고요. 자, 그리고 15년은 전호 이외 건물이죠. 안 견고한 건물. 5년짜리는요. 기타 공작물이요. 공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봇대 같은 거. 전봇대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린다. 그럼 최단기가 5년이라는 거죠.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자, 좋고요. 뒤로 넘기세요. 자, 양보로 2번 보시면 최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최단 기간에 관한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최장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할 수 있다. 셋째 줄에 그러면 나오죠. 판례는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 인정할 실제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만년 이렇게 해도 돼요? 기간 만년 해도 됩니까? 10만 년은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그게 된다고 지금. 영구 무한도 된다는 거예요.
무한도 된다고. 자, 좋아요. 여기까지 존속기간이었고요. 자, 이제 지상권자 권리입니다. 자, 책에 내용이 좀 흩어져 있어서 한 개씩 제가 좀 써드리고 책을 짚겠습니다. 자, 이제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로 갑니다. 자, 지상권자가 가지는 먼저 첫 번째 권리는 첫 번째 지상권자의 권리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예,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토지 사용. 자, 토지 사용권 가지고요. 지상권자는 또한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탑재하고 있어요. 대항력을 탑재하고 있다.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 자, 그리고 지상권의 상린 관계. 예, 상린 관계가 준용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주인이 바뀌어도 권리 주장돼 안 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상권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지상권으로 빌렸죠. 지상권으로. 자,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었기 때문에 기간을 40년으로 정했어요. 40년으로 기간 약정해도 됩니까? 네, 30년 이상이니까 전혀 문제 없죠. 근데 그러고 있다. 쓰고 있는데. 갑이 땅을 팔았어요.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바뀐 소유자, 양수인 병 상대로 해서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할 때 을이 나가야 돼,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을 다른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상대권이야, 절대권이야?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의 뜻이 뭐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갑뿐만 아니라 제3자 병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권이 가진 패시브예요. 패시브. 대항력이 있는 거. 패시브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물권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탑재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권리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권리. 지상권에는 처분권이 있어요. 아니, 지상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처분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분권이 있대요. 이상하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빌려 쓰고 있는 땅을 처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지상권을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처분권. 자, 여기서 처분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가령 갑이 일단 토지 소유자, 땅 주인입니다. 갑이 땅 주인. 자, 갑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이 빌렸을 때, 빌렸는데 설정 계약을 해서 지상권자로 빌렸습니다. 이때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겠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돼요? 넘겨도 돼요. 왜냐면 토지를 넘기는 거는 안 되죠. 토지는 누구 거? 토지는 갑 거지, 토지는. 근데 을이 넘기려고 하는 건 토지를 넘겨, 지상권을 넘겨. 지상권을 넘긴다고 이렇게. 넘겨도 돼요? 넘겨도 되죠. 지상권 넘겨도 되지. 을이 지상권 넘길 때. 을이 지상권 넘길 때 갑한테 허락받고 넘겨. 내 마음대로 넘겨. 내 마음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세 살 때, 전세 살 때 내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주인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전세 넘겨도 됩니까? 됩니다. 된다고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한번. 전세 살고 계신 분 한번 넘겨보세요. 지상권 넘겨. 전세권 넘겨보세요. 양도가 된다고 이렇게. 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예, 저당권을 여기다가 설정하는 거.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다가 저당 설정 가능하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자 들어오잖아, 여기. 기억나죠? 네? 제발. 네? 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지금 뭐를 빌렸죠? 토지를 빌린 거잖아, 토지를. 땅을 빌렸죠? 땅을 빌렸죠.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으로 빌렸기 때문에 30년짜리 지상권이죠. 30년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고 30년 채우기 힘들어서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는 거. 예컨대 임대차를 하는 거. 토지 임대차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와서 쓰겠네요. 그러니까 월세를 갑이 챙겨, 을이 챙겨. 월세, 을이 챙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양도, 저당권 설정, 임대차.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지상권의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를 처분, 지상권을 처분. 지상권을 처분이라고요. 지상권의 처분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분이 제한돼, 처분이 자유로워. 자유로워요, 자유. 처분 자유. 근데 이렇게 지상권자가 처분을 하면 갑이 기분 안 좋죠? 왜 기분 안 좋죠? 왜 기분 안 좋아요, 갑이? 그냥 괜히 이유도 없이 기분 안 좋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쵸? 괜히 이유도 없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아예 설정 계약을 할 때 당신 처분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처분하지 마. 금지. 특약을 넣은 거예요. 처분하지 말라고. 지상권자들이 처분하는 거 꼴배기 싫죠? 그래서 이게 특약을 넣었어. 특약을. 처분하지 말라고 당신. 하지 마 이렇게. 그럼 을이 처분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계약할 때. 계약서 쓸 때 안 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해도 돼요. 특약이 들어가도 처분이 됩니다. 특약이 무효예요. 특약이 무효다. 지상권자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무의미해요. 특약을 넣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상권이 안 쓰여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빌려줄 때 임대차로 빌려주지 지상권으로 안 빌려줍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특약으로 막아도 얘는 제 멋대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상권자의 처분. 지상권자의 처분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요. 절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죠? 지상권자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거죠? 못 막아요. 하나님이어도 못 막습니다. 지상권자가 내가 처분할게. 처분하지 마라. 효력 없다. 처분이 돼, 안 돼? 된다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보장입니다. 못 막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상권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주로 임대차로 빌려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처분권. 자, 그리고 처분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 권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바로. 자, 세 번째 권리는 지료입니다. 지료. 지료에 대해서 증액 청구하거나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증감 청구권이에요. 지료라고 하는 건 토지 사용대가죠. 토지 사용대가. 아까 전에 지료가 지상권 성립의 요소라고요? 요소 아니라고요? 요소 아니라고요.
요소 아니죠. 근데 계약을 할 때, 예? 계약을 할 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야, 지료를 1년에 저기 100만 원으로 해. 지료 약정을 했으면 지료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럼 내야 되죠. 약정했으니까. 1년에 얼마? 그럼 100만 원 내야 돼요, 지상권자가? 내야 된다고요. 왜 내야 되죠?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그럼 이제 네가 지상권자니까 지료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나 이 지료가 너무 싸거나 너무 비쌀 수 있죠. 그럼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감 청구라는 거는 증액 청구, 증액 청구, 감액 청구 합쳐서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얘는 주로 증액을 청구해요, 감액을 청구해요? 네? 지상권자가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증액을 청구, 감액을 청구? 감액을 청구하죠. 당연한 거죠. 얘는 감액을 청구하지, 얘는. 지상권자가 전화해가지고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올립시다 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주인 쪽에서는 뭐를 청구하죠? 증액 청구. 합쳐서 무슨 청구라고? 증감 청구라고요. 그러니까 지상권자 쪽에서도 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고 설정자 쪽에서도 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해야 되겠죠. 얼마로 할지 밀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전이 이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 말하는 거죠. 형성권. 일방적 권리 행사. 권리를 행사해서 효력을 일방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지상권자가 선생님 지금 1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줄여야 돼요. 예? 80으로 줄여야 돼. 80으로. 80으로 감액합시다 라고 지상권자가 청구했어. 청구. 80으로 줄이자. 그럼 8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80으로 감액 청구를 하면 갑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고 협의 절차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협의 절차 들어가야 돼. 그래서 80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협의를 만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형성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추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더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권리. 자, 네 번째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지상권자는 계약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와 더불어서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상권자만이 가지는 특수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토지가 갑의 소유. 자, 그리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빌렸습니다. 지상권자. 자, 그럼 을이 이제 지상권을 가지게 되고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면 최단기 몇 년이라고요? 30년이요. 30년. 자, 그래서 을이 갑한테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 건물 지었어요. 건물은 을 거겠네요. 문제는 30년의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다 만료 끝났습니다. 그럼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지상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원래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 안 해도 없어지는 거니까 186조, 187조. 187조입니다.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지상이 끝났으니까 을이 갑한테 돌려줘야죠. 뭐를 돌려줘야 돼요? 땅을 돌려줘야 돼, 갑한테 땅을.
그죠? 근데 문제는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은 을 거잖아요. 그럼 땅을 돌려주면 건물도 갑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건물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건물을 들고 집에 가야 된다고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건물 안 들리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끝났잖아. 근데 건물은 내 거잖아. 건물은 내 거잖아. 그러니까 갱신해줘.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갱신 청구는 그냥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이 싫어. 거절할 수 있어요. 갑이 갱신을 안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을이 갱신 안 해줄 거면 네가 지상물을, 건물을 네가 사라 그러면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사가세요가 아니라 선생님 사가세요, 사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사라는 뜻입니다. 사라. 반말이에요. 사라. 왜냐면 이건 형성권이거든. 형성권. 일방적으로 권리 만드는 거예요. 형성권. 따라서 갑이 매수하기 싫어도 거절이 돼야 안 돼. 거절 안 돼요. 그럼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 사기 싫어도? 아니 건물 30억짜리 건물인데 30억짜리 건물인데도 갑이 사야 됩니까? 사야 돼요. 무슨 건이라서? 사야 된다는 거죠. 사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 된다고요. 사기 싫어도 네가 사야 된다고. 무슨 건이라서? 형성을 사야 된다고. 안 사면 안 되나요? 아니 안 돼. 사셔야 된다고요. 네가 진짜 사기 싫으면 갱신을 해주시던지. 그죠? 사기 싫으면 뭐 해주던지? 갱신을 해주시던지요. 갱신을요. 네, 자 그래서 갱신 청구를 해주면 됩니다. 사기 싫으면. 요거 1차로 먼저 행사하고요. 1차로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갱신 청구 거절되면 2차로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갑을 난감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갱신 청구 안 하고 바로 매수 청구하면 안 됩니까? 그럼 갑이 난감해지잖아요. 그죠? 바로 매수 청구.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갱신 청구 안 하고 매수 청구. 안 돼요. 원래 1차 한 다음에 2차 하는 거죠. 그죠?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1차 하고 그 다음에 2차라고. 바로 매수 청구는 안 됩니다. 1차, 2차로 행사. 그러니까 아예 이게 꼴배기 싫으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넣는 거예요. 특약을. 나중에 당신 매수 청구하지 마라 라고 매수 청구 금지 특약을 넣어요. 매수 청구하지 마. 절대 하지 마. 30년 뒤에. 약속해서 당신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는 을이 매수 청구 나중에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하겠지. 계약서 쓸 때. 그죠? 그래도 매수 청구 해도 돼요. 그래도. 특약이 무효예요. 특약이 무효예요. 특약이. 강행 규정이라는 거지. 강행 규정. 예, 강행 규정. 특약이 무효예요. 특약이. 그래서 지상권으로 잘 안 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을 이렇게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특약을 넣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특약을 넣는 거라. 그럼 을은 기분 좋게 계약서 쓰면 되죠. 쓰고 나서 그냥 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물론 뭐 욕은 좀 들으시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316페이지. 자, 316페이지에서 밑에 3번. 자, 3번에 보시면 계약의 갱신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283조. 자, 283조 1항에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 자, 일단 첫째 줄에 지상권 소멸했다는 거 잘 봐두셔야 돼요. 지상권이 끝난 거예요. 왜 끝났죠? 기간 만료로 끝났습니다.
30년 다 채워서 기간 만료로 인해서 지상권 끝났다고. 근데 건물, 공작물, 수목은 현존하고 있죠. 아직까지 튼튼하게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합니다. 1차적으로 행사합니다. 먼저. 자, 이때 2항 내려가서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즉 갱신 청구 거절해버린 거죠. 이랬을 때 지상권자는 이제 2차적으로 상당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2차적 행사죠. 자, 여기서 갱신 청구권은요, 그냥 단순한 청구권이에요. 단순 청구권. 따라서 갱신해주기 싫으면 갑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청구는. 근데 매수 청구는 형성이죠, 형성. 거절 안 돼요.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갱신 청구권입니다. 자, 갱신 청구권은 지금 단락에서 넷째 줄 오른쪽에, 넷째 줄 오른쪽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그러면 형성권이 아니라 뭐죠? 그냥 청구권이요. 형성권이 아니고. 따라서 설정자 쪽에서 거절할 수 있다. 갱신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매수 청구권입니다. 매수 청구권은 거절이 불가한 거고요. 형성권이라서. 자, 오른쪽에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있죠. 니은에. 강행 규정이다. 확인합니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철거 특약은 무효다. 여기서 말하는 철거 특약이 제가 칠판에다가 썼던 매수 청구 금지 특약 요거 말하는 거죠. 청구하지 마라. 금지 특약 요거 말하는 거. 이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 없음. 자, 디귿 내려갑니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행사에 의해서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 설정자 승낙은 필요 없다. 자, 여기서 단락에서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라는 말은 매매 계약 자동 성립을 말하는 거예요. 자, 형성권이라는 건 형성시킨다는 겁니다. 형성. 아니, 뭐를 형성시키는 겁니까? 형성시킨다는 거는 매매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자동 성립되는 거예요. 지상권자 쪽에서 갱신 청구 거절된 다음에 그럼 네가 사라 그러면. 네가 사 그러면. 매수 청구권 행사를 딱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매매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죠, 지금 이 매매가? 토지를 목적으로, 건물을 목적으로. 예, 건물 목적으로, 건물을 목적으로. 그럼 지금 매도인이 누가 되는 거죠? 매도인이? 매도인 을 되는 거죠. 매도하는 쪽 을. 그러면 매수하는 쪽은 갑이요, 갑. 이렇게 해서 매매가 돼버린다고. 을하고 갑 사이에서 매매가 자동 성립돼버리는 거예요. 매매 합의했어, 합의 안 했어? 합의 안 했죠, 합의 안 했죠. 합의 안 했고 그냥 매수 청구권 행사만 했죠, 행사만. 빨리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권 행사만 했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 매매가 만들어져. 예, 그래서 무슨 권이라고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권리가. 그럼 언제 매수 청구권 딱 행사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 도달됐을 때예요. 의사표시 뭐가 됐을 때? 의사표시 도달되면. 을이 의사표시하죠. 나 매수 청구할게. 네가 사라 라고 매수 청구 딱 하죠. 그 의사표시가 탁 도달이 되면. 딱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 매수 청구 효력 생기면서 형성되는 거죠. 매매가. 얼마에 될까요, 매매가? 얼마에? 그 당시의 시세로.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건물의 시세가 있겠죠. 그 시세로 해가지고 자동 성립이에요. 자동 성립. 뒤에 나오고 있죠. 그 가액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시가상당액이다. 그때를 기준으로 매매가 만들어집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세요. 밑에 네모 4번에 이제 지상권 효력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 양괄호 1번 토지 사용권입니다. 이 토지 사용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지상권자의 권리죠. 토지 사용권. 네, 가장 기본적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단락에서요. 단락에서 지상권자는 설정 행위로서 토지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상린관계 준용된다. 이 상린관계라고 하는 게 216조부터 244조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 줄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준용되죠. 준용. 위에 조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에 조문이요. 290조에 1항에 보시면은 213조, 214조 기억나세요?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었던 물권적 청구권들이에요. 213조, 214조. 자, 그리고 둘째 줄에 216조부터 244조 상린관계 규정들. 이것들이 싹 다 뭐가 된다 그래요, 지금? 준용된다. 준용된다. 뒤로요. 자, 양괄호 2번입니다. 처분입니다. 자, 지상권자도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 지상권을 처분하는 거죠. 282조 보세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첫 번째가 양도입니다. 양도. 두 번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또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추가하세요. 플러스 추가하세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 양도뿐 아니라 임대차뿐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다고. 저당권 설정도. 이게 세 가지 할 수 있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래? 세 가지 묶어서 처분. 지상권 처분. 자, 단락으로 내려갑니다. 둘째 줄 확인하세요. 양도성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못 막는다. 지상권자가 처분한다 그러는데 땅 주인이 야 하지마 하지마 못 막는다. 못 막는다. 셋째 줄에 이러면 나오죠. 양도나 임대를 금지시키는 특약 넣었죠. 무효입니다. 금지 특약 무효. 자, 좋고요. 내려가세요. 자, 밑에 기역 내려갑니다. 맨 밑에. 자, 지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제가 써드렸던 요 세 번째 권리. 지료에 대해서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 가능한 내용이죠. 자, 조문 보겠습니다. 286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됐다. 상당하지 아니하게 됐다는 건 지료가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거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당사자는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청구권이라고요? 형성권이라고요? 형성권이라고. 형성권. 밑에 단락에 나오죠? 형성권. 자, 그리고 오른쪽에 니은으로 가세요. 지료 체납의 효과 287조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안 합니다. 2년분을 지금 연체한 거예요. 연체했죠? 그럼 설정자 쪽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 받으면 지상권 없어지겠죠? 몇 년분 연체하면? 2년분. 여기 땅 주인이 있는데 이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했다고요. 몇 년분을? 2년분을. 여기서 2년분이라고 하는 거는 꼭 연속해서 2년 연체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연체했던 거를 다 합산을 해보니까 몇 년치가 연체됐다 지금. 2년분이 연체돼 있다고 지금. 2년치가 밀려있어. 2년치가.
그러면 설정자 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 소멸 청구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 그럼 갑 쪽에서 소멸 청구하면 을이 갖고 있었던 지상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을이 승낙해야 없어져요? 일방적으로 없애요? 일방적으로 없애죠? 따라서 소멸 청구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죠. 예?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청구권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매수 청구하기 전에 뭐부터 청구했죠? 갱신 청구부터. 갱신 청구부터 먼저 했죠? 근데 갱신 청구권이라고, 청구권. 갱신이 되려면 일방적으로 갱신을 시켜 갑이 승낙해줘야 돼. 갑이 승낙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형성권은 갑 승낙 필요 없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게 두 가지가. 마찬가지예요. 소멸 청구하면 갑이 너 연체했네? 너 2년치 연체했네? 너 나가, 소멸 청구. 하면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승낙 필요 없죠?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형성권. 자, 근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가 1년치를 연체했어요. 1년치 연체했어요. 갑이 나가라고 해, 못해? 못하죠. 그죠? 그리고 11개월분. 네? 11개월분 또 연체했어요. 갑은 열받죠? 한 달만 더 기다려라. 그죠? 아직은 나가라고 해, 못해? 못한다고. 근데 그러다가 갑이 땅을 팔았어요. 네? 저놈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를 갈다가 땅이 팔린 거죠. 병한테 이렇게. 병이 양수인이죠, 그러면? 양수인.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병으로 주인이 바뀌고 을이 1월치를 더 연체했습니다. 그럼 합산해서 2년분 연체가 된 거죠, 결국. 그때 병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소멸 청구. 너 갑한테 다 들었어, 내가. 소멸 청구.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병 쪽에서 소멸 청구하려면 자기가 소유자일 때 2년분이 연체가 돼야 됩니다. 지금 1년 11개월치 연체되어 있는 거는 갑한테 연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과의 문제라고. 이 하얀 색깔로 제가 쓴 거는 갑과의 문제라고, 이거는. 그러면 병이 을한테 너 나가라고 하려면 그 이후에 다시 병이 주인 되고 나서 다시 몇 년치 연체돼야? 2년치가 또 연체가 돼야 돼요. 병이 주인일 때 이게 돼야 병이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을은 3년 11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타임이 좋게 바뀌었다면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밑에 지료 체납 효과 밑에 단락에서요. 일단 단락 첫째 줄에 양수인 병 말하는 거죠. 병이 지상권자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때 자신에게 체납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문장 이해가 돼야 됩니다. 파란 색깔 부분. 종전 소유자. 이거 갑이죠. 갑에 대한 연체 기간에 합산을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합산해서 주장하면 안 되고 네가 쫓아내려면은 네가 주인이었을 때 그때 2년분 연체가 돼야지. 그래야 쫓아내는 거지. 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지상권자의 권리였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한 장을 좀 넘기시면은 320페이지에서요. 320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유익비 상환 청구 보이세요? 유익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근데 주의하실 점은 필요비는 청구 못해요. 필요비는 청구 못해. 뭐만 청구할 수 있어?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 필요비는 왜 청구 못합니까?
수선 의무가 있어서 그래요. 수선 의무. 자, 만약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인한테는요, 수선 의무. 수선 의무가 없어요. 임차인 수선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선 의무는 보일러 생각하세요. 보일러.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임차인이 스스로 고쳐야 돼? 주인이 고쳐줘야 돼? 주인이 고쳐줘야 된다고. 뭐가 고장나면? 보일러. 근데 보일러를 내가 내 돈으로 고쳤어. 내가 내 돈으로 고쳤어요? 그러면은 갑한테 야, 수리비 내놔. 수리비 내놔. 필요비 청구.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면, 네, 을이 전세권자.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수선 의무가 있어요. 수선 의무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전세권자는. 그럼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해야 돼? 스스로 고쳐야 돼? 스스로 고쳐야 돼, 스스로. 그럼 네가 네 돈 들여서 보일러 고치고 나서 필요비 내놔라. 필요비 내놔라. 필요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필요비 청구 못해, 전세권자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지상권자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자도 수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셔야 돼요. 따라서 유익비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필요비 청구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필요비 청구만 못하는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예요. 자, 말씀드렸고요. 뒷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